당신이 평생을 지켜온 곳이 누군가의 손에 망가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용한 시골 시장, 그러나 어둠 속에서 시장을 장악하려는 조폭들. 그리고 그들이 건드린 한 사람. 평범한 늙은 농부인 줄 알았겠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가 UDT 출신,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사실을. 지금부터 그들이 맞이할 가장 후회스러운 순간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 준비 되셨나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새벽빛이 스미는 남원 공설시장은 이미 생명력으로 가득했다. 노점상들의 분주한 손길이 좌판을 정리하고 가게 주인들은 아침 이슬보다 더 이른 시간부터 끓여낸 국을 가스버너 위에 올려놓았다. 그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모습이 마치 산속 안개처럼 비릿하고 포근했다. 방금 튀겨낸 도넛의 고소한 향기가 국밥 냄새와 뒤섞여 골목을 타고 흘렀다. 시장 사람들의 말소리는 마치 강물처럼 빠르고 정겨웠다. 남원 특유의 억양이 시장 곳곳을 울리며 아침의 평화를 수놓았다. 흥정하는 소리, 웃음소리, 반가움을 나누는 소리가 어우러져 마치 하나의 노래가 되었다. 소란스럽지만 정겨운 이 시장의 풍경은 매일 같았지만 오늘따라 어딘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반찬 가게 앞에 허스름한 얼굴의 남자가 서 있었다. 거칠게 팔짱을 끼고 있는 그의 옆에는 덩치 큰 사내 둘이 버티고 서 있었다. 세 명 모두 팔뚝에는 나비 문신이 선명했고 짧게 깎은 머리카락은 아침 햇살에 매끈하게 빛나고 있었다. 김치의 맛을 트집 잡는 그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다. 이복순 할머니의 손이 뚝배기에서 국을 휘젓다 멈췄다. 반백년을 시장에서 김치를 팔아온 손길이었다. 떨리는 입술로 물었지만 남자는 김치 한 조각을 들어 올리더니 흙먼지 묻은 땅바닥에 툭 던져버렸다. 벌겋게 절여진 배추 한 조각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누군가의 발치에 널브러졌다. 시장 상인들의 시선이 하나둘 그곳으로 모였다가 곧 조심스레 다른 곳으로 돌려졌다. 조폭 두목 최성만이 천천히 김치를 집어들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늘어지더니 무심한 손길로 이복순 할머니의 가게 장부를 자박죽 찢어버렸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할머니의 놀란 외침이 시장을 울렸다. 50년 동안 꼬박꼬박 기록했던 외상 장부였다. 그 속에는 정 때문에 받지 못한 돈과 정 때문에 썼던 이름들이 빼곡했다. 이제 장사 똑바로 하시고 보호비 내는 거 잊지 말고. 최성만의 입꼬리가 기분 나쁘게 올라갔다. 이 장터에서 그에게 반항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때였다. 낮고 거친 목소리가 시장의 공기를 갈랐다. 이렇게 사는 게 좋냐? 모두가 뒤를 돌아보았다. 강동수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85의 나이가 느껴지는 구부정한 등. 그러나 그 걸음에는 묘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늘 구겨진 모자를 눌러 쓰고 낡은 점퍼 하나를 걸치는 것이 그의 전부였다. 매일 새벽 진흙 묻은 장화로 논둑길을 걸으며 상추를 따고 도라지를 캐는 평범한 노인이었다. 시장 사람들은 그저 강아재라 불렀다. 조폭 중 한 명이 비웃으며 소매를 걷어 올렸다. 강동수는 조용히 바닥에 떨어진 김치와 찢어진 장부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최성만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변했다. 무언가가 달라졌다. 한순간 시장의 소음이 멈춘 것만 같았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냐고. 최성만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어딘가 낯이 익었다. 이 늙은이를 어디서 본 것 같았다. 기분 나쁜 느낌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강동수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기운이 시장을 무겁게 짓눌렀다. 최성만은 일부러 더 비웃으며 말을 내뱉었지만 그의 뒤에 서 있는 부하들은 알 수 없는 서늘한 기운에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강동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했다. 이렇게 살지 마라. 짧고 낮은 목소리였다. 최성만은 콧방귀를 뀌며 돌아섰다. 그러나 그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다는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남원의 골목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좁은 길목마다 장작을 패는 소리는 변함없이 공기를 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대장간의 망치 소리는 불규칙한 심장 박동처럼 이 거리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리고 국밥집마다 하얗게 피어오르는 김은 마치 아침 안개처럼 골목을 덮고 있었다. 25의 강동수는 가마솥을 뒤적이는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새벽부터 일어나 사고를 고아온 아내의 목덜미에 맺힌 땀방울이 보였다. 투명한 그 방울 속에 아침 햇살이 반짝였다. 오늘따라 국물이 진하네. 한선옥은 뚝배기를 내려놓으며 웃었다. 23의 얼굴에 아직 소녀의 모습이 남아 있었지만 그 손놀림엔 어머니의 위엄이 담겨 있었다. 가마솥에서 퍼낸 뜨끈한 국물에 밥을 말고 아라리 선명한 붉은 깍두기를 올려주었다. 그 붉은색이 눈에 생생했다. 이거 한 숟갈 먹고 가. 배 든든해야 하루 종일 뛸 거 아니여. 강동수는 국밥 한 숟갈을 떠먹었다. 뜨겁고 깊고 든든한 맛이 혀끝에서 목구멍까지 따스하게 흘러내렸다. 오래 우린 사골에서 나오는 진한 감칠맛, 칼칼하게 간을 맞춘 고춧가루의 맵싸한 기운이 온몸에 힘을 불어넣었다. 역시 내 마누라 솜씨는 최고여. 한선옥은 손을 털며 툭 내뱉었지만 그 입가에서는 웃음이 번졌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다. 뜨거운 물과 칼, 가마솥에 익어가는 그 손이 강동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스하게 느껴졌다.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아내를 바라보았다. 곧 UDT 훈련소에 들어가야 했다. 군에서 특수부대에 차출된 이상 몇 년 동안은 집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었다. 그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고 아내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둘 다 말하지 않았다. 말로 꺼내는 순간 그 무게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나 무사히 다녀올게. 아내는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이내 단단하게 응시했다. 그려 꼭 살아서 돌아와. 그녀는 무심한 듯 말했지만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그것이 두려움인지 기도인지 강동수는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이 국밥집, 우리 꼭 같이 이어가자. 그렇게 약속했었다. 손등에 묻은 반죽을 털어내며 앞치마를 정리하며 그들은 서로에게 약속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 부산의 UDT 훈련소에서 시간은 멈춘 듯했다. 훈련이 시작되면 시간의 개념이 완전히 사라졌다. 구보, PT, 해상 침투, 고공 강화. 죽기 직전까지 몰아붙이는 훈련이 끝없이 이어졌다. 입술이 터지고 손바닥이 찢어졌다. 살갗은 쓸리고 근육은 날마다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강동수는 버텼다. 밤이 되면 훈련소 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혼자 속삭였다. 조금만 더 버티자. 곧 돌아가면 아내가 끓여주는 국밥 한 그릇 먹을 수 있을 테니까. 그 생각 하나로 그는 날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섰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는 데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가 남원을 떠난 지 몇 년이 지나 베트남 전선의 정글 속에서 그는 또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1971년 베트남의 정글 속
숨막히는 습기와 알 수 없는 풀냄새가 코를 찔렀다. 모기들이 귓가에서 윙윙거렸지만 강동수는 미동도 없이 엎드려 있었다. 강 병장, 저격수 위치 확인됐습니다. 강동수는 조용히 숨을 골랐다. 정글 한복판, 습한 공기 속에 바짝 엎드려 적의 움직임을 감지하며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총구는 그의 육체가 된 지 오래였다. 흔들림 없이 표적을 겨누었다. 탕! 저격수는 쓰러졌고 팀원들은 그를 따라 이동했다. 강동수는 속으로 샘을했다. 오늘로 183번째 교전이었다. 183번째 죽음을 목격한 날이었다. 혹은 그가 183번째 죽음을 만들어낸 날이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광경에도 익숙해질 즈음이었다. 그러나 그가 가장 무서웠던 것은 전쟁이 아니라 돌아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였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아내는 어쩌나? 국밥집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날마다 밤의 어둠 속에서 그를 찾아왔다. 그렇게 버티며 살아남았다. 목숨을 건져 돌아간 한국은 그러나 그가 떠나온 모습 그대로가 아니었다. 1974년 다시 밟은 남원의 땅은 낯설었다. 아내가 떠났다고? 강동수는 낡은 국밥집 문 앞에서 망연자실했다. 오래된 친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다. 미안하다, 동수야. 내가 돌아오길 기다리다가 선욱이가 너무 병을 키웠어. 손을 덜덜 떨며 문을 열었다. 국밥집은 텅 비어 있었다. 익숙했던 솥뚜껑 소리도 반찬을 담는 손길도 주방에서 들려오던 익숙한 목소리도 없었다. 가마솥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옛날 아내가 앉아있던 자리는 먼지로 덮여 있었다. 대신 한쪽 벽에 걸려있는 낡은 메뉴판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소머리 국밥, 순대국밥, 내장탕.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적힌 글씨가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우리 강 아저씨, 살아 돌아오면 꼭 국밥 한 그릇 먹여야지. 손끝이 떨렸다. 국밥집 한쪽, 아내가 늘 쓰던 국자가 남겨져 있었다. 그 국자를 손에 쥐고 강동수는 아무 말 없이 주저앉았다. 그날 그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정글에서도 총알이 빗발칠 때도 참았던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현재 남원 공설시장에 다시 선 강동수의 낮고 거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렇게 사는 게 좋냐? 그가 왜 이곳에 남았는지, 왜 조용히 살고 싶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순간, 이 조폭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지. 그 모든 이유가 가슴속에서 차갑게 차올랐다. 한선옥이 남긴 국자를 쥐고 흘렸던 눈물의 무게가 다시 그의 뺨을 적시는 것 같았다. 최성만이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이 늙은이, 뭔가 다르다. 그리고 어렴풋이 기억났다. 어릴 적 누군가 자신을 구해줬던 기억이. 하지만 그것이 바로 강동수였다는 사실은 아직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한기만이 그에게 경고를 보냈다. 이틀이 지나고 남원 공설시장은 보슬보슬 내리는 봄비에 젖어 있었다. 빗물이 기와 지붕을 타고 흘러내려 처마 끝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졌다. 그 소리가 마치 오래된 시계 초침처럼 규칙적으로 시장을 울렸다. 좌판 위에 올려진 채소와 과일에는 빗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반짝이고 있었다. 시장 천막을 타고 떨어지는 빗소리가 나지막한 북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아이고, 오늘은 날씨가 영 안 좋네. 이복순 할머니가 반찬 가게 앞에서 비닐을 덮으며 중얼거렸다. 빗방울이 깨끗하게 씻어낸 김치통에서는 고춧가루와 마늘 향이 더욱 진하게 피어올랐다. 그러나 할머니의 손에는 힘이 없었다.
비닐이 잘 펴지지 않자 옆에서 채소를 팔던 상인이 다가와 대신 정리를 해주었다. 복순 어머니, 손목은 좀 어떠셔? 괜찮아, 괜찮아. 한 번 꺾인 거야 금방 낫겠지. 목소리는 애써 밝았지만 손목에는 아직 멍이 선명했다. 푸른빛과 검은빛이 섞인 멍이 손목을 둘러싸고 있었다. 몇 번을 주무르고 찜질해도 저릿한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다. 매번 물건을 집을 때마다 찌릿하는 아픔이 손끝까지 전해졌다. 강동수는 조금 떨어진 곳, 처마 밑에서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비에 젖지 않기 위해 낡은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만은 선명했다. 이놈들이 또 올 가능성이 크겠구만. 수십 년의 군 생활과 전장에서의 경험이 만들어낸 직감이었다. 그리고 그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시장 입구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웠다. 비로 인해 흐릿해진 공기 속에서도 그들의 존재감은 뚜렷했다. 야, 저기 있다. 세 명의 조폭이 시장 골목으로 들어섰다. 비가 내리는데도 그들의 걸음은 느릿하고 거만했다. 빗방울이 그들의 어깨와 머리카락을 적셨지만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다. 덩치가 크고 옷자락이 젖는 것도 신경 쓰지 않는 태도가 시장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앞에 선 남자 최성만의 표정은 싸늘했다. 차가운 빗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닦지도 않았다. 마치 그 냉기가 자신의 일부인 것처럼. 저번에 그 할배가 뭐라 했지? 옆에 있던 후배 조폭이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의 웃음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이렇게 살지 말라고 했지요. 그래서 내가 바꿔야겠다고 했냐? 아니요. 그냥 대가리를 박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 말에 최성만은 조용히 웃었다. 웃음소리는 없었지만 그의 입꼬리가 위험하게 올라갔다. 하지만 속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차올랐다. 뭐지, 이 찝찝한 기분은? 비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날 늙은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느꼈던 묘한 위화감 때문이었을까? 어떤 기억의 조각이 그의 뇌리를 스치는 것 같았지만 완전히 잡히지는 않았다. 어딘가 모르게 불길했다. 반찬 가게 앞으로 다가선 조폭들의 발걸음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더욱 무겁게 들렸다. 복순 할머니. 비음 섞인 목소리가 시장 안을 가로질렀다. 이복순은 몸을 움찔했다. 그 목소리에 시장 전체가 순간 얼어붙은 듯했다. 쇠뚜껑을 여닫는 소리, 채소를 씻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가 일제히 멈췄다. 장사 잘 되죠? 최성만이 반찬 가게 앞에 멈춰서며 장부를 툭 쳤다. 지난번에 찢어버렸던 그 장부였다. 새로 산 장부는 아직 반질반질했다. 펜 자국도 몇 개 없었다. 새 장부 샀겠네. 오늘도 확인 좀 해보자. 그는 장부를 집어들었다. 아직 기록이 몇 개 없었지만 오래된 거래처 몇 곳에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할머니의 정갈한 글씨체로 써진 이름들이 빗물에 번지기 시작했다. 최성만은 천천히 장부를 넘기더니 뜬금없이 이를 질끈 물고 장부를 손으로 구겨버렸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며 찌그러졌다. 이런 건 필요 없잖아. 종이는 비에 젖어 쭈글쭈글해졌다. 이복수는 그걸 되찾으려 손을 뻗었다. 떨리는 손이 공중에서 멈칫했다. 그만 좀 해, 젊은 양반. 어이구, 우리 할머니. 요새 말이 많아졌네. 조폭 중 한 놈이 킬킬거리며 반찬통을 걷어찼다. 소리와 함께 김치가 바닥으로 쏟아졌다. 국물과 배춧잎이 비에 섞여 흘러내렸다. 붉은 김치물이 시장 바닥을 타고 무릉덩이로 흘러들어가는 모습이 마치 피가 스며드는 것처럼 보였다. 이복수는 멍하니 바닥을 내려다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도
분노도 두려움도 없었다. 그저 깊은 체념만이 있었다. 어르신이 너무 그러시면 장사 접어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때였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그만해라. 강동수가 천천히 걸어왔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빗소리와 함께 울렸다. 손에는 묵직한 나무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보통 밭일을 할 때 쓰는 지팡이였지만 지금은 그것이 무기처럼 보였다. 너희들 이틀 전에도 오지 않았냐?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이가 들을 수 있었다. 마치 먼 산에서 울리는 천둥 소리처럼 깊고 무거운 울림이 있었다. 최성만은 고개를 돌려 강동수를 쳐다봤다. 그 순간 묘한 기시감이 몰려왔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 있는 이 노인의 모습이 어디선가 본 듯했다. 어디서 봤더라. 언제였더라. 이 늙은이의 목소리, 이 눈빛, 그리고 그때 어린 시절의 기억이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그는 9살이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집에 빚쟁이들이 들이닥쳤던 날이었다. 아버지는 숨도 못 쉬고 맞았다. 엄마는 소리쳤고 어린 성만은 구석에서 벌벌 떨었다. 집안의 물건들이 하나둘 깨지고 부서지는 소리, 아버지의 신음소리, 어머니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애새끼는 필요 없겠지? 어떤 남자가 성만의 멱살을 잡았다. 그 소나기가 목을 조여오는 느낌에 숨이 막혔다. 피비린내 나는 입김이 얼굴에 닿았다. 그냥 버리든가 하지? 눈앞이 깜깜했다. 아버지는 이미 정신을 잃었고 어머니는 울기만 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이는 눈을 감았다. 그때 애나라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느새 방 안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큰 키, 단단한 어깨,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 그 남자는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 그의 눈에서는 뭔가 다른 광경이 비쳤다. 마치 전쟁터를 본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 방에 있던 남자 셋을 단숨에 때려 눕혔다. 그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지만 결과는 폭풍과 같았다. 성난 호랑이의 포효와도 같은 기세로 그는 말했다. 애 손 대지 마. 빚쟁이들은 도망쳤고 성만은 벽에 웅크린 채 숨을 몰아쉬었다. 피로 얼룩진 아버지의 얼굴, 눈물에 젖은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그들 사이에 성 낯선 남자의 뒷모습이 그의 시야를 가득 채웠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남자는 조용히 등을 돌리며 말했다.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였다. 이제는 너도 살아야지. 그 남자가 지금 눈앞에 서 있는 강동수였다. 세월의 흐름이 그의 머리카락을 하얗게 만들고 등을 굽히게 했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다. 마치 전쟁터를 수십 번 지나온 사람의 눈빛. 삶과 죽음의 경계를 수없이 오간 사람의 눈빛. 현재 남원 공설시장의 비는 더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다.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줄기가 마치 창살처럼 그들 사이를 가로막았다. 최성만은 말문이 막혔다. 이 할배, 나한테 은인인데.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 같았다. 그의 목구멍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강동수는 빗줄기 사이로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히지 않고 또렷하게 들려왔다. 다시 한번 묻겠다. 이렇게 사는 게 좋냐? 최성만은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그의 눈에서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분노와 회한, 그리고 무언가 슬픔과 비슷한 감정이. 그리고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붉은 자국이 생겼다. 몰라요. 늦었어. 그는 마지막으로 몸을 날렸다.
물에 젖은 시장 바닥에서 그의 발이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강동수의 움직임이 먼저였다. 세월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에 새긴 모든 움직임을, 모든 반사신경을. 하늘에는 달이 희미하게 걸려 있었다. 구름에 가려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빛은 마을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마을 어귀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가끔 들려왔고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대숲을 스치며 휘파람을 불었다. 대나무 잎이 서로 부딪혀내는 소리가 마치 오래된 풍경 소리처럼 밤의 정막을 채웠다. 강동수는 집 앞마당에서 호미를 손질하고 있었다. 낡은 호미의 날을 숫돌에 갈면서 그는 가끔 고개를 들어 먼 산을 바라보았다. 밭에서 흙 묻은 감자를 주워와 마당 한쪽에 쌓아두었다. 그 감자들에서는 아직 흙냄새가 났다. 오래전부터 해오던 일이었다. 지극히 평범한 하루의 끝자락, 그의 일상이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이놈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 전장에서 익힌 예민한 직감이 그에게 말해주고 있었다. 몸 안의 세포 하나하나가 경고를 보내는 것 같았다. 그리고 예상대로였다. 저 멀리 시장에서 집으로 올라오는 길목에서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발걸음 소리는 분명했다. 여러 명이었다. 그들은 숨을 죽이려 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려는 듯 거칠게 걸어왔다. 밤을 가르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달빛 아래 그들의 모습이 선명해졌다. 짧게 깎은 머리, 검은 점퍼를 입은 이들. 최성만, 그리고 덩치 큰 조폭 넷이 마당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의 숨소리가 밤 공기를 흔들었다. 늙은이 혼자 있지? 최성만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얼굴엔 씁쓸한 표정이 떠올랐다. 홀로 서 있는 노인의 모습이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 장면이 왠지 모르게 익숙했다. 오래전 자신을 구해주었던 그날의 기억과 겹쳐졌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는 이미 길을 택했고 되돌릴 수 없었다. 장난이 너무 심했어, 할배. 강동수는 천천히 호미를 내려놓았다. 그 소리가 마당에 울렸다. 집신을 털며 일어나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달빛에 반사되어 이상하게 빛났다. 마치 전장의 불빛을 담고 있는 것처럼. 돌아가라. 짧고 낮은 경고였다. 그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70 넘은 노인의 목소리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단단했다. 베트남 전장에서 적들에게 경고하던 그 목소리 그대로였다. 하지만 최성만은 피식 웃었다. 어두운 밤 공기 속에서 담배 연기가 희미하게 퍼졌다. 그가 담배를 깊게 빨아들이자 담배 끝의 불빛이 그의 얼굴을 순간적으로 비추었다. 긴장으로 일그러진 표정이 드러났다. 돌아가긴 뭘 돌아가. 오늘은 진짜 끝장을 봐야겠는데? 움직임은 단 한순간이었다. 덩치 큰 조폭 하나가 먼저 뛰어들었다. 주먹이 허공을 가르며 휘둘러졌다. 그 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다. 누가 보아도 노인은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강동수의 손이 움직였다.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그러나 번개처럼 빠르게. 팔목을 틀어 잡으며 반대쪽으로 꺾었다. 수십 년간 특수부대에서 단련된 움직임이었다. 그 손길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비명소리가 터졌다. 그악! 첫 번째 놈이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이들의 눈에 당혹감이 스쳤다. 늙은 노인이라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존재가 눈앞에 있었다. 뒤이어 두 번째 조폭이 발을 뻗어차려 했지만
강동수는 옆으로 몸을 비틀며 그 다리를 낚아챘다. 평생 살아남기 위해 단련된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했다. 그리고 한순간 중심을 무너뜨렸다. 쿵! 두 번째 조폭이 허리부터 땅에 내리꽂혔다. 흙먼지가 올라왔다. 바닥에 떨어진 감자 몇 개가 굴러갔다. 남은 자들이 당황한 듯 주춤했다. 어둠 속에서도 강동수의 표정은 미동도 없었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서 있었다. 그의 호흡은 고요했고 깊었다. 마치 오래된 우물처럼. 이제 남은 건 2명. 그리고 최성만. 남은 조폭 둘이 서로 눈치를 보다가 동시에 강동수를 향해 덤벼들었다. 그들의 발소리가 마당을 울렸다. 달빛 아래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러나 그 순간 쾅! 강동수의 팔뚝이 첫 번째 놈의 얼굴을 그대로 가격했다. 소리와 함께 그 사내가 뒤로 날아갔다. 다른 놈은 배를 걷어차이며 비틀거렸다. 동작은 간결했고 낭비가 없었다.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2명을 제압했다. 결국 4명 모두 바닥에 쓰러졌다. 신음소리만 희미하게 울렸다. 마당 바닥에 널브러진 그들의 모습이 달빛 아래 선명했다. 이제 남은 건 최성만 혼자였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싸움에서 자신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의 눈앞의 노인은 단순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전쟁을 겪었고 살아남았다. 그 몸은 여전히 전투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귀뚜라미 소리가 밤 공기 속에 퍼졌다. 대나무 숲이 흔들리며 내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한숨 같았다. 그리고 최성만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의 무릎이 땅에 닿는 소리가 마당에 울렸다. 이렇게밖에 못 살아서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머리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처져 있었다. 강동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고요히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오래된 슬픔이 서려 있었다.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졌다. 마당 흙에 어둡게 스며드는 물방울. 곧 더 많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알고 있었어요. 최성만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비에 젖어 더욱 무거워졌다. 그날 아니었으면 나는 그때 진짜 죽었을 겁니다. 그의 머릿속엔 9살의 자신이 떠올랐다. 핏발선 눈으로 자신을 던져두고 도망가던 빚쟁이들. 구석에서 떨고 있던 어린 시절의 자신. 공포로 가득 찬 그 밤. 그리고 그때 강동수가 내밀었던 손. 따뜻하고 단단했던 그 손. 하지만 그는 결국 이렇게 살아버렸다. 자신을 구해준 사람처럼은 살지 못했다. 오히려 자신을 괴롭혔던 그 사람들처럼 되어버렸다. 할배가 아니 강 선생님이 그날 나를 살려줬는데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네요. 비가 점점 굵어졌다. 최성만은 그대로 고개를 떨구었다. 빗물이 그의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다. 숙인 머리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발걸음처럼 들렸다. 이렇게밖에 못 살아서 죄송합니다. 빗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렀다. 눈물인지 비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그저 그의 얼굴이 젖어 있었다. 마치 오래 참았던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것처럼. 강동수는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분노도 연민도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한 슬픔도. 그가 걸어온 길이 베트남 전쟁에서 살아남은 후의 삶이 이 순간 모두 떠올랐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다. 비를 맞으며 천천히 집 안으로 향했다.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고닫다. 돌아가라. 조용한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흘러갔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살아라. 최성만은 가만히 강동수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등은 여전히 곱고 단단했다. 비를 맞고 서 있는 모습이 마치 오래된 바위 같았다. 세월이 흘러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바위. 그는 손으로 얼굴을 한번 훔쳤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다. 젖은 바지가 흙에 묻어 무거웠다. 뒤를 돌아보니 쓰러진 부하들은 이미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 그들을 하나둘 부축하며 그는 입을 열었다. 우리 가자. 비 오는 밤 조폭들은 그렇게 사라졌다.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비에 씻겨 멀어져 갔다. 강동수는 처마 밑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빗물이 처마를 타고 흘러내리는 소리만이 밤의 정적을 채웠다. 남원 공설시장은 밤새 내린 비로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길가에는 바람에 떨어진 은행잎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노란 은행잎이 빗물에 젖어 더욱 선명한 색을 띠고 있었다. 상인들은 새벽부터 나와 좌판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들의 분주한 손길이 아침 공기 속에서 리듬감 있게 움직였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시장 골목을 가득 채웠다. 오래된 가마솥에서 끓어오르는 어묵 국물 위로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그 김이 차가운 아침 공기와 만나 더욱 짙게 피어올랐다. 막 지어진 밥의 구수한 냄새, 시장 구석구석에서 피어나는 삶의 향기가 모여 하나의 교향곡을 이루었다. 이복수는 반찬 가게 앞에서 한숨을 내쉬며 가게 문을 열었다. 낡은 문고리가 손에 익숙한 감촉으로 다가왔다. 쇠 문고리를 돌리자 오래된 경첩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아이고, 오늘도 하루 시작이네. 그녀는 잠시 가게 앞을 둘러봤다. 어제까지만 해도 엉망이었던 가게 앞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조폭들이 남기고 간 상처들은 온데간데 없었다. 바닥에 쏟아졌던 김치는 치워졌고 흩어졌던 반찬통들은 제자리에 놓여 있었다. 부서졌던 장부 대신 새 장부 한 권이 가게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누군가 정성스레 정리해둔 흔적이 역력했다. 이복수는 천천히 새 장부를 집어들었다. 손끝에 닿는 표지의 감촉이 새 것이었다. 표지를 넘기자 익숙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다. 누군가 정갈하게 쓴 글씨였다. 이제부터는 걱정 마시오. 짧은 한 줄이었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이복수는 가만히 그 글씨를 쓰다듬었다. 단단하게 눌러 쓴 글씨체가 손끝에 전해졌다.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갑자기 목이 메어 숨쉬기가 어려웠다. 74의 나이에 이제야 누군가가 지켜준다는 안도감이 찾아왔다. 시장 입구, 최성만은 골목 어귀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어제와는 다른 표정이었다. 눈빛에 담긴 날이 선 감정이 무뎌진 것 같았다. 언제나처럼 시장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고 어느새 이곳엔 평온한 일상이 다시 흐르고 있었다. 마치 어제의 일은 없었던 것처럼 그는 조용히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안에는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내가 살던 곳이라고 적힌 주소 하나. 오랜 친구가 알려준 먼 도시의 주소였다. 새 삶을 시작할 곳. 이제 이곳에 다시 돌아올 일은 없겠지. 그렇게 남원에서의 마지막 아침을 맞이했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어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바람이 불었다. 시장 천막이 펄럭이는 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그는 고개를 들어 시장을 한 번 더 바라봤다. 어린 시절 손을 잡고 다니던 이 시장의 모습이 오버랩되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걷던 그때 그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발자국 소리가 골목에 울렸다가 사라졌다. 강아재, 국밥 드시고 가요. 한쪽에서 국밥집 주인이 손짓했다. 주름진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부르는 목소리였다. 강동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묵직했다. 어제의 싸움이 무색하게 그는 평범한 노인의 모습으로 국밥집 문을 열었다. 자리에 앉자 따뜻한 뚝배기가 눈앞에 놓였다. 진한 소머리 국물 위에 파가 송송 떠 있었다. 붉은 고춧가루가 국물 위에 동그랗게 떠 있고 깍둑썰기한 무가 반투명하게 빛났다. 김이 피어오르며 코끝을 찌르는 익숙한 냄새가 그를 덮쳤다. 그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다. 오랜 세월의 무게가 실린 손이었다. 그 손으로 국밥 한 숟갈을 떠올렸다. 뜨거운 국물이 입안에 퍼지며 깊고 진한 맛이 혀끝을 적셨다. 60년 전 국밥집에서 아내가 건네던 그 맛과 똑같았다. 이거 한 숟갈 먹고 가. 배 든든해야 하루 종일 뛸 거 아니여. 그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만 같았다. 마치 어제의 일처럼 선명하게. 아내의 목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그녀가 남긴 국자의 감촉이 그의 손에 되살아났다. 강동수는 조용히 국밥을 떠먹으며 아내와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렸다. 처음 만났던 날 함께 차린 국밥집, 그리고 그가 훈련소에 들어가던 날 아내가 건넸던 마지막 국밥 한 그릇. 그 모든 기억이 이 국밥 한 그릇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았다. 국밥을 다 먹고 나자 뜨끈한 뚝배기 바닥이 드러났다. 뚝배기 바닥의 기름기가 햇살에 반짝였다. 강동수는 천천히 수저를 내려놓았다. 밖에는 아침 햇살이 시장 골목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흥정하는 소리,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시장 특유의 생명력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도 듣지 못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여보, 나도 곧 그리 갈게. 바람이 불었다. 국밥집 처마에 달린 풍경이 경쾌한 소리를 냈다. 마치 누군가 그의 어깨를 조용히 쓰다듬어 주는 듯했다. 그 순간 강동수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번졌다. 주름진 얼굴에 피어난 그 미소는 마치 젊은 날의 그를 보는 것 같았다. 국밥집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베트남 전쟁을 겪고 아내를 잃고 그리고 이제 남원의 평화를 지켜낸 노병의 뒷모습, 그 모습은 이제 시장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햇살이 그의 뒷모습을 비추며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그 그림자는 마치 그가 걸어온 길처럼 깊고 단단했다.